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외적 중거 사고하기. 자, 이번에는 보기 문제로서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책의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해요. 내가 책의 내용을 여기서는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그 책에서, 우리 책에서 특히 중요한 데만 쏙쏙 뽑았습니다. 책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에 분량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외적 중거 사고하기예요. 왜? 보기를 읽는 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풀이 팁을 최대한 많이 전수해 드리는 게 이 고난도 문제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내용들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줄여도 많아.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돼. 참고서에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이 가장 많아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중거 사고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왜냐? 보기 문제가 나오니까요.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자, 이 보기 문제는 항상 비문학에서 2개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보기가 문제로서 쓰이는 게 한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걔가 따지고 보면 어쩔 때는 그게 힌트가 되기도 해서 영향을 계속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랑 지문을 비교한다라는 거. 얘들아,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 보기도 비문학 지문. 그죠? 그리고 지문도 비문학 지문이잖아. 왜 이 2개를 각각 나눠갖고 둘이 비교하면서 선택지를 정답을 유추하라 그럴까? 이거의 가장 목적은요, 정보 간, 지문들, 보기와 지문 간의 관계, 정보 간 관계를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기억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 보기가 지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와 지문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이 둘의 relationship을 토대로 이 유형의 출제 의도를 찾으면 됩니다. 왜? 지문에 대해서 보기가 힌트인 거잖아. 그지? 지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보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이 보기는 힌트구나. 지문의 이해를 돕는 힌트다 라고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접근하라 그랬잖아. 그냥 얘는 힌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유형의 진실을 살펴보면 발문에 제시된 조건이나 용어를 분석하면요, 주로 지문의 어떤 부분 또는 어떤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는요 얼마든지 유형이 다양하잖아. 그치? 지문은 논설문과 이제 설명문이라고 했었는데, 보기 같은 경우에도 그 둘 중 하나이겠지만 뭐가 내용이 나올까? 제한된 그 분량 안에 어떤 정보가 나올까? 그리고 어떤 성격을 띌까? 지문에 대해서 발로 까는, 걷어차는 역할을 할까? 아니면 지문의 내용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까? 이런 성격을 따져서 그 지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풀이를 정답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기 다음에 있는 선택지는 최종적으로 보기를 이해한 후에 지문도 완벽히 숙지한 후에 보면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보기를 토대로 제시되냐? 아니요. 선택지는 지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지는 지문을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그 말은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도 정답 못 맞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이 지문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보기의 진수를 변형한 거를 가지고 또 하나를 더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추리, 추론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선택지에서 지문을 어디와 보기가 합쳐진 건지 아니면 지문과 보기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하건지 다른지를 선택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은 진짜 수능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안정적이라서 선택지, 지문, 보기 간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요, 우리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보기를 써먹는 방법은요, 일단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유형으로 쪼개갖고 내가 지금부터 말로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분의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양해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두에서 보기의 관점, 입장에서 이 글을 평가한 것, 그리고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두가 나온다면 보기를 먼저 읽어서 보기의 핵심 주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의 전체 혹은 부분의 주장을 평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팁은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추론 두 번째로서 보기에서는 뭔가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는 경우, 즉 문두에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당연히 보기가 사례니까 사례가 구체적인 거라서 더 쉽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고 관련된 해당 문단을 지문에서 나중에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팁을 보시면 보기가 짧으니까 먼저 읽기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문이 기역, 니은 등으로 한정되었을 땐 지문의 문맥부터 보는 게 훨씬 낫다. 오케이? 팁 살펴보시고 세 번째는 보기에서는 추론 내용이 나오고 이제 보기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즉 윗글, 지문에 대응하는 것을 윗글에서 찾으면 이라고 하면 지문의 주변 문맥을 통해 부분 정보들의 특성을 찾으시면 게임 오버이고요. 그 다음은 보기가 도표가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얘는 그냥 뭐 발문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답도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표 분석 열심히 해. 끝. 선지에 관련된 해당 문단 찾아. 끝. 표 분석 바탕으로 선지 지문 1대1 대응해. 게임 오버입니다. 그 다음은 보기가 종합형.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갖다 묻히는 거야. 다 묻는 거야. 이때는 윗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분석한 또는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윗글과 보기의 속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시면 돼요. 당연히 비교니까 뭔가랑 비교하다 보니 공통점, 차이점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제, 이유 추론을 하는 노출형으로서 문두에 뭔가 대놓고 윗글의 전제로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는 경우에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수식어, 대우, 필요 조건, 연역 추론 등의 그런 전제들 있죠. 전제가 뭔지 아시죠? 앞선 날 배웠습니다. 전제들을 잘 살펴서 선지에서 만약에 대우를 취한다, 반대로 말을 한다 라고 하면 지문과 확실하게 비교하면서 확실히 합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따지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보기 써먹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 지금 이게 다 이거예요. 네,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그 다음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는 판서를 또 해줄 겁니다. 보기를 딱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6개로. 이번에는 유형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상황, 뭔가에 대한 사례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면 개념, 원리를 전달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보기에 사례가 나왔다 하면 그 표현을 지문과 똑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라고 묻는다면 다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 사례와 상황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다면 선택지의 지문에 뭔가 내용은 같은데 단어는 다른 경우로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언급된 지문의 핵심 요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의 관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뭔가 사람에 대한 주장, 뭔가 사상가에 대한 관점, 사상가가 생각하는 관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기에서 추가로 그 지문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이 정보량이 많겠니? 보기의 지문이 정보량이 많겠니? 당연히 보기의 지문의 내용이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그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토대로 정확하게 보기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는 상대적으로 사례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보기 내용을 읽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특정 관점이잖아. 얘는 지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그 관점, 보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지문에서 특정 관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케이? 아니면 선택지를 살짝 훑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의 관점과 지문 또는 문제, 선지와 관점이 대체로 유사한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 아니면 비교가 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3개였는데 내가 2개라고 말했네요. 세 번째는요. 시각자료. 우리 아까 표 잠깐 설명했었잖아. 그런 것과 같은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술제재, 과학기술제재, 경제과학기술제재 다양하거든요. 지금 여기다 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너희들이 간단하게 무궁무진하게 보기는 변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토대로서 그냥 그 보기를 관점으로 지문의 내용을 본다기보단 지문의 내용만 이해했다면 그 보기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보기가 그냥 지문만 잘 읽었으면 보기 문제인데 쉬운 보기 문제라서 그냥 풀면 정답이 나오는구나. 중심 의도만 잘 찾았으면 정답 나오는 세 번째 유형하고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유형하고.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